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벤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만 하더라도요,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보시고서 오늘 국내 증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선은 지난밤에 미국장이 주요 기업들이 하락했던 요인들을 보면은 어떤 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산업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개별 악재성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애플도 그랬고요, 중국발 악재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반독점법 과징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출하량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독일 공장에 대한 이런 화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좀 견인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 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이 차익 실현에 나름대로 좀 빌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업종별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길게 봤었을 때, 넓게 봤었을 때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섹터, 이 반도체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 제외하고는 이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급락장이 나올 정도의 시장의 흐름은 사실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리고 이 페드워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금리 전망치를 보면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이제 의회 연설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은 어차피 뻔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냥 지표 보고 앞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겠지만, 사실 미국장이 올라갔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어제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또 키맞추기 장세가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번 달에 주목을 해야 되는 키워드 중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실제로 뭐 덕산네오룩스나 뭐 PNH테크 같은 OLED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뭐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제가 잠시 뒤에 편입할 종목도 OLED 관련된 종목으로서 충분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을 하나를 오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거래량 한번 터졌던 흔적도 있는 만큼 충분히 단기 자금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이번 달 초에 이 엑시콘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달에 CX에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뭐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CX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단에서 좀 땡겨주고 있다. 그럼 후속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오킨스 전자나 그리고 아니면 엑시콘, 뭐 YIK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엑시콘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자, 우선은 뭐 굳이 뭐 지금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이제 mem콘 2024에서 이제 CX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평균선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이격이 넓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밀집되는 구간에 다시 이제야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뭐 굳이 뭐 전략 매도까지보다는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확대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1차 목표가 도달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은 좋고요. 사실 뭐 이외에도요, 최근에 좀 아쉽게 아직까지 1차 목표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펜트론이라는 기업도 1차 목표가 아쉽게 안 되고 있고요. 뭐 코리아 FT 오늘 10% 가깝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아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김태훈 매니저 종목 1차 목표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갈 기업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도 단기성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과, 그리고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키워드에 부합되는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부담이 없거나 방향성과 변동성 자체가 저한테 유리한 자리에서만 편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외에도요, 뭐 한국컴퓨터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 한국컴퓨터 사실 시장에서 관심도 안 가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난 달이었죠. 2월 13일이었나요? 14일 날 이제 편입을 했을 때 조회수, 제가 유튜브 가끔 보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오히려 속상했던 종목입니다. 왜냐? 상한가 갔는데 관심이 없다. 자, 근데 이제는 관심을 받겠죠. 왜냐?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OLED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PER이 낮은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 한국컴퓨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SMT 기업 중에서 경쟁사하고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OLED 쪽 관련해서 애플 OLED 관련해서 지금 중국 업체를 제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를 싹쓸이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BOE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이 OLED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수율도 부족하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국내 기업들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되면은 이제 우선은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21선 또는 볼리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22평선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제가 10,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2차 목표가 도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OLED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26,700원이고요. 종목명은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쪽 관련된 이슈가 이번 달부터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쪽 관련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OLED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8세대 투자와 관련해서는 뭐 할 거다 말 거다 언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애플하고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이 8세대 투자를 위한 장비 업체와의 논의를 마쳤는데 애플로부터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 장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관련된 끼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하고 이 XR 쪽 관련해 가지고도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동사가 한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세대 투자 기로에 섰다, 뭐 연내 투자 이뤄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최근에 BOE도 그렇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애플이 이제 앞으로 이제 OLED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게임용 그 모니터, 이제 추후에 애플뿐만 아니라 이 게임용 모니터에 대한 이 OLED 시장의 성장성을 또 앞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BOE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뭐 최근에 이제 오스람 빠진 마이크로 LED 애플워치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이번에 이제 애플워치가 이 마이크로 LED 채택하는 부분들을 뭐 좀 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추후에 대만 업체나 중국 업체 쪽 관련해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다가 그 OLED 또는 올레도스 쪽 이 증착기를 또 납품했던 이력이 최근에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부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이 중국의 이 올레도스 양산 증착기 공급 최근에 지난달에 332억 규모로 또 이렇게 납품 계약 공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키워드에 부합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또는 소외받았던 키워드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와 좀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봐야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및 전망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제 올해 특히나 올해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증착 장비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형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특히나 그 성장성을 증착 장비 쪽에서 크게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가 뭐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터져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박스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볼리니저 밴드 상단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방향성과 변동성이 유리한 시점에서 우리가 편입을 한다면 또는 매수를 한다면은 빠져도 덜 빠지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남들만큼 올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생수에서 편입을 했었던 2월달 모든 매매 내역 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를 해드렸고요. 뭐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내려가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익률 일등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익시스템은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OLED 쪽으로 옛날에 뭐 메타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급등이 제일 먼저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은 좀 약간 좀 다른 섹터에 비해 가지고 약간 더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급등이 상승이 나올 만한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모멘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OLED 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뭐 LCD 쪽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먹거리가 아니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이제 OLED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발점은 이제 OLED 아이패드 그 이슈가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OLED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되는 제품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로 이제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들어가겠지만 추후에는 뭐 노트북이나 그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용 모니터 그리고 특히나 차량용에 들어가는 그 OLED 쪽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 신차들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엄청 깁니다. 네. 이쪽에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만큼 이쪽 OLED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침투율 자체가 아직까지 그쪽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반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OLED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9,4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8,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